예, 안녕하세요. 차기나와 형용안전관리자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에 EHS 어떤 타겟에 대한 리뷰와 그리고 2022년도 타겟 세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브젝티브가 있고 타겟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브젝티브는 이제 방향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타겟은 그 방향에서 구체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 프로그램은 그 타겟을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어떤 실제적인 어떤 이행 계획들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2021년도에 오브젝티브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2020년도 대비해서 사고율을 줄인다. 그 줄인다는 목적의 타겟은, 구체적인 수치는 2.0이었어요. 2.0.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EHS 업무 효율성을 강화한다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오브젝티브 방향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오브젝티브, 첫 번째 방향성, 사고율을 줄여야 된다라는 방향성의 그 목표 타겟은, 첫 번째는 이제 EHS 가치 소통을 활성화시킨다. EHS에 관한 소통을 활성화시킨다. 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가 이제 두 번째 타겟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타겟이 EHS 가치 소통을 활성화시킨다였는데, 거기에는 네 가지 세부 프로그램, 세부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분기마다 EHS 트레이닝을 한다. 분기마다 EHS 관련된 미팅을 하고 트레이닝을 한다 였는데, 요거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딜레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EHS 워크샵, 관리자들에 대한 EHS 워크샵을 한다. 그래서 요거는 올해 두 번 실행을 해서 완료를 지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월마다 EHS 관련된 어떤 개선사항, 그리고 주요 사고 히스토리를 게시를 해서 어떤 직원들의 인식을 높인다. 요거 이제 매월 제가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리 감독자들을 추가로 선임하고, 그 다음에 매월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요거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있어서 두 가지 이제 세부 정책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아무래도 올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좀 주요한 어떤 위험 요소를, 중대한 위험 요소를 확인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것에 좀 더 포커싱을 해서 진행을 했고, 요거는 이제 올해 해야 될 타겟들은 다 완료를 했고요. 올해 해야 될 어떤 그 리스크 팩터, 그러니까 위험 요소들은 개선을 완료했고, 내년은 내년대로 또 남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그 주요 위험 요소 관련된 개선인데, 예를 들면은 뭐 암모니아 공급 설비, 그다음에 지게차, 그다음에 액화질소 서플라이 시설, 그다음에 연삭 장비에 대한 어떤 화재 추가 예방 조치 설치, 뭐 이런 것들을 올해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방향성, EHS 업무 효율 향상이 있어서 이제 두 개의 타겟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EHS 시스템의 효율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첫 번째 프로그램은 그 온라인 리스크 파인딩 앤 임프루브먼트 시스템 구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위험 요소가 발견이 되면은 그것을 레포팅하고, 그 다음에 관계자에게 그게 전달되고 담당자에게 전달이 되고, 개선이 완료된 것까지 다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 거였는데, 그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겟이 EHS 퍼포먼스 임프루브먼트, EHS 업무 향상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잉크 마킹
성분 교체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잉크마킹 성분에 유해학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저희가 대응을 다 뭐 행정적인 대응이든 뭐든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비유해학 물질로 성분을 전환을 해주면은 그런 어떤 수고나 어떤 공수가 거기 부분엔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는데, 요거는 뭐 원래 타겟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좀 완료가 됐어요. 레이아웃이 변경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잉크마킹 설비가 일부가 이제 철거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폐수 발생량을 절감하는 거였는데, 이것도 뭐 절감은 했는데 뭐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써서 절감했다기보다는 2020년도에 했던 어떤 일부 활동들이 2021년도에는 하지 않게 되면서 좀 절감을 한 부분이라, 이 부분은 뭐 내년도에는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연삭 슬러지가 오일류가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어떤 특정 설비를 설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짜주는 거죠. 짜서 오일은 다시 회수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배출되는 그 슬러지의 무게는 감량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 어떻게 보면 설비 설치 프로젝트인데, 이거 이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는 어떻게 보면 예산 1차적인 승인이 끝났고,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여기까지가 2021년도에 진행됐던 어떤 EHS, 오브젝티브, 타겟,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022년도의 오브젝티브, 타겟,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어쨌든 큰 방향은 똑같아요. 그 사고율을 줄인다. 근데 올해는 사고율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사고율 줄인 것을 유지하는 게 큰 방향성 중에 하나고,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똑같아요. EHS 업무 효율성 향상, 두 번째 방향성. 세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는 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의 구축,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의 안착, 뭐 이런 게 이제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고율 유지 관련돼서는 그것도 똑같아요. 첫 번째 EHS 가치 소통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들은 2021년도와 마찬가지로 분기마다 EHS 트레이닝을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더해서 코로나 상황이 완화가 되면은 이제 소방 화재 훈련을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리스폰스, 대응에 대한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베큐에이션, 대피에 대한 훈련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각 부서별로 진행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요거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화재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위험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실제로 대피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심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EHS 워크샵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매월 이제 포스팅 게시하는 것들을 조금 이제 간추릴 거예요. 이미 간추렸어요. 그러니까 EHS 뉴스라는 형식으로 해서 A4 용지 한 장으로 해서 사고에 대한 거, 그다음에 어떤 저널 중요 EHS 이슈 사항에 대한 거, 그리고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A4 한 장으로 딱 정리를 해서 이제 게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관리 감독자를 선임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미팅을 꾸준히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새로운 타겟인데, 그 직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EHS 소통에 대한 참여가 이제 타겟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구체적인 이행 정책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아차 사고 레포팅하는 거를 이제 QR 코드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거. 네. 왜냐면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이 니어미스 레포팅 자체에 대한 어떤 장벽이 높았어요. 접근하는 장벽을 좀 많이 줄이기 위해서 QR코드로 간단하게 레포팅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각 공정마다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 정책은 각 공정마다 그 안전 구호를 설정을 해서 그것을 이제 교대 근무 시마다 복창할 수 있게끔, 재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요거 진행하려면 또 워크숍도 막 진행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아요. 요거 이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진행을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안전한 근무 여건 조성이 있어서 이제 위험성 평가 진행하는데 이 위험성 평가 진행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완전히 매칭이 되도록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 따로 있거든요. 고용노동부고시 거기에 완전히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이행을 할 거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그것이 결국엔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100% 매칭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올해도 중대재해 수준의 위험 요소들을 컨트롤하고 예방하는 정책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메탄올 시설에 대한 정책, 아세틸렌 시설에 대한 정책,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기존에도 예방 대책들이 있지만 올해는 더 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서 더 사고가 났을 때 예방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 강화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EHS 업무 강화에 있어서는 비슷해요. 그 온라인 시스템, 그 온라인 레포팅, 임프로브먼트 시스템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유해학 물질을 비유해학 물질 성분으로 바꾸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브리케팅 시스템, 슬러지 연삭 슬러지를 스퀴징해서 짜서 이제 오일은 회수하고 그 다음에 실제 배출되는 슬러지는 줄이고 이런 거 똑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방향성, 그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대재해 관련된 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뭐 안착이 되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준비 상태, 그다음에 그 카운터 메저, 어떤 대응 계획, 이행 계획 그런 것들을 레포팅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법규에 완전히 부합되는 어떤 것들, 예를 들면 전담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도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있고, 그 다음에 비상대응 매뉴얼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수립 및 편성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도구법칙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법규에 혹은 그 최근에 나온 해설서에 완전히 부합되게 우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게 이제 세부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마지막 세 번째 세부 프로그램은 이 법규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은 반년에 한 번씩, 이제 반기에 한 번씩 이행 상태를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점검하고 개선하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올해 진행하는 걸로 해서 마지막 세부 프로그램 타겟을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어쨌든 제가 바라는 것은 중대한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많이 절감시키는 것, 시설적으로 개선하는 것,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EHS 소통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게 있고, 세 번째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시스템, 안전보건 관리 체계 이행 및 구축 및 이행, 그게 회사 안에 잘 정착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지금 제가 가장 관심 있고 주요하게 진행할 어떤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 내년에도 많이 발벗고 나설 것이고, 또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뭐 저의 EHS 업무 관리 계획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저도 중간중간에 벤치마킹도 할 것이고, 또 제 아이디어가 좋으시면은 또 벤치마킹 하셔도 되고, 뭐 그렇게 이제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